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크게 이길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게요. 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니까 네.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투표율에 따라서는 좀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는데 네. 큰 흐름에서는 지금 무도한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된다. 네. 이건 더 이상 이건 두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 리콜 네. 선거다 하는 얘기가 네, 나올 네. 정도가 된다 그런다면 네. 이거는 상당히 큰 흐름에서는 무도한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큰 구도는 잡혀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그런 면이 이제 그런 상황이 있지만 네. 이제 싸이 진보도 있고 싸이 보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변수가 네. 에 따라서는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변수는 좀 가만히 돼야 되는데 큰 틀에서는 아마 윤석열 정권이 이번에는 정신 차릴 정도로 아니면 네. 혼날 정도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뭐 조심스럽지만 의석수 예측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는 뭐 하긴 어렵겠지만요. 네. 뭐 투표율로 본다면은 60대 투표율이 된다 그런다면 60대에 네, 65% 정도. 65%가 넘는다 그런다면 네. 민주당이 예. 일당되고 가반수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투표율이 60% 이하로 떨어진다면 예, 예. 65% 이상 된다면 확실하게 그렇게 될 네, 거고요. 네. 우리 이제 민주진영이 네. 아마 네, 다 나왔다. 이길 거고 예. 우리 민주당이 예. 저 가반수가 될 수 예, 있는 여지가 예. 될 거고요. 예. 만약 50%대 투표율이라고 그런다면 예. 그 사이버스가 결집을 하고 예, 예.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또 다른 우리 예상 밖에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건 또 조심스럽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지금 조국혁신당이 비례정당에서는 국민의힘을 제치고 1위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뭐 오차범위 안에 있어요. 조국혁신당 25, 국민의미래 24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국혁신당의 등장 이후 이른바 좀 물길이 바뀌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게요. 조국혁신당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번 선거의 가장 그 관전 포인트 중에 네. 이제 하나 아닌가요? 네네. 그래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번 경우는 결국에는 그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감 네. 그리고 또 상대적인 기대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민주당이 확실하게 대안 세력으로 믿업지 않다. 네. 믿음을 못 준다는 예. 그것이 예. 그 모자르는 부분이 지금 조국 그 혁신당으로 지금 미래당으로 가는 게 아니냐. 예.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지금 검찰 독재 청산하겠다는 확실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확실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민주당한테는 차선으로 차악으로 네. 한 편 줄 수 있으면 두 표를 다 주기에는 우리 민주당 지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생각이 좀 다른 사람이 적지 않게 있는 거죠. 그분들이 지금 조국 지금 혁신당으로 표를 몰아주기도 하고 네. 또 일본에도 다른 쪽으로 나가겠지만 상당수가 예. 조국 그 혁신당으로 표를 몰아주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 아마 조국 혁신당이 이번 총선을 끝난다고 한다면 네. 우리 정치 개편에 하나 상당한 어떤 변화를 만드는데 동력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아마 진보 진영 개편에는 상당히 신호탄을 만들 거고 심지어는 네. 민주당 개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다 하는 면은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곰곰이 좀 지켜볼 필요가 조국 있겠다. 대표는 민주당하고 합치는 일은 없다. 네. 이런 얘기. 진보 진영이 지금 이제 진영이 넓어지는 거 네, 아닙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진보 진영 그 전반적인 변화에 예. 어떤 큰 기폭제가 될수 그렇죠. 있다.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합당과 상관없이 네. 민주당 변화에 상당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네.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다. 지금은 어찌 보자면 부분.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원톱 체제로 지금 쭉 온 것인데요. 예. 조국 대표의 등장으로 뭐 예컨대 총선 이후에 뭐 정계 개편 같은 게 야권발 정계 개편이 일어나서 그게 좀 변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그러니까 민주당에 지금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고 봐요. 이대로 했다간 이게 조국 혁신당에 우리 진보 진영이 넘어가겠다 이런 우려나 위기 의식도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목소리가 확실하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180석이라는 의석을 한번 가져봤는데 네. 일을 제대로 별로 한 게 없다, 제대로 못했다 네. 하는 비판에 지금 우리는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상대적인 기대를 받고 있는 거고 네. 반사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진보 진영의 변화, 민주당의 변화, 민주당의 새로운 활력 네. 이런 거에 큰 어떤 기폭제나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래서 네. 앞으로 향후 정치 변화에 상당한 큰 변수로 아마 작용할 조국 수 혁신당이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이런 기대도 해보면서 예. 아마 이제 정치 변화를 만들 를 볼 수는 있겠죠. 우리가 실제로는 사실상은 그걸 신당에서 기대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좀 이준석의 개혁신당. 저 네. 우쪽인 예. 저 뭐야 이준석 대표. 예 개혁신당이나 예. 또 우리 쪽 성향인 또 새로운 미래 예, 예. 이제 이런 쪽에도 해서 좀 예. 이제는 양당 기득권 정치가 아니라 이제 다당제 형태로 가서 네. 이제 정치가 양당 그 적대적 공생하는 정치에서는 이제 좀 벗어나야 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기대가 있었는데 네. 두 당이 처음에 합당을 하면서 이제 아주 정체성의 혼란이 오면서 네. 그 기대가 20% 25%까지 있었던 게 네. 어떤 면에서는 그게 다 저 조국 혁신당으로 흡수된 것처럼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요. 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아마 진보 진영이 더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어서 네. 우리로서는 대선 국면에서는 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지만 네. 또 새로운 우리한테는 기회가 활력이 예, 기회가 활력과 있겠다. 기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그 임기는 5월 말까지시죠? 그렇죠. 국회의원 임기는 5월 말이고 6월에 이제 국회가 개원을 이제 하게 되는데 네. 앞으로 이제 노웅래의 정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게요. 그 뭐 하늘이 하는 거지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네. 예? 이제 이재용 대표가 하던 말 아닌가요? 다 예? 사람이 하는 뭐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국민이 하는 거. 그 성경에 있는 얘기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는 그러니까 한 치 앞도 사람이 알 수 없는 거 예, 아니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모든 거는 하늘이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느님이 하는 일이다. 한 치 앞도 아무도 모른다. 네. 김종민 의원이 세종시에 나가서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이요. 그거는 하늘이 하지 않으면 그건 누가 짜고 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네. 뭐 하늘이 또 저한테 제가 그렇게 저 뭐 기자할 때도 난 촌지를 안 받았는데 네.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한테 뭐 일시적인 저한테 이렇게 좀 시련이. 시련과 고통을 줄 수는 있지만 네. 아닌 거를 기라고까지 끝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하는 믿음은 있고요. 실례지만 이 네. MBC 몇 년 입사신 거죠? 몇 년 입사했냐고요? 네, 네, 네. 85년. 85년. 그러면은 전두환이 86년. 예. 잘 나가던 그렇죠. 독재 정부의 아주 그냥 그때는 독재 정권의 칼날이 그냥 서슬퍼럴 때 예. 문화방송에 입사를 하셔가지고 그때 심재철 의원 있죠? 예. 심재철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내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 언론 탄압은 뭐 지금하고는 비견할 수 없을 지경이긴 하지만 예. 그때 다 촌지받고 막 그랬잖아요 예. 기자들이. 예. 예. 근데 그때도 촌지를 안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덕으로 한 노조위원장도 했고. 그 덕으로 촌지 안 받은 덕에 노조위원장도 할 수 예. 있고. 그 비정규직 내가 예. 25%씩 2번, 예. 50% 임금 인상도 했고. 우리는 예. 임금 동결, 정규직은 임금 동결했지만. 정규직은 동결하고 비정규직은 임금 인상을 하고. 예, 그래서 네. 두 번째는 3% 인상했어요. 그래도 쫓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적어도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뭐 이제 내 운명은 내 힘만 갖고는 안 될 네. 일일 거지만 네. 그렇지만은 때는 때대로 갈 거다. 그래서 사필 규정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적어도 저는 그리고 마포는 지킨다. 마포는 지킨다. 예, 뼈 묻을 때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마포는 지킨다. 예, 마포를 지킨다. 예. 그리고 예. 민주당을 지킨다. 민주당을 지킨다. 그래서 내가 뭐 기분 나빠도 예. 그리고 부당하더라도 예. 그래서 안에서 고쳐야죠. 예, 나가지 그래서, 않는다. 예, 그래서 예. 그런 마음으로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많은 성원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 이번 일로 해서 내가 많은 상처를 주고 자존감에 네. 상처를 줬기 때문에 다시 명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두고두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아무래도 기회가 앞으로 주어진다면 네. 내가 원내대표를 3번이나 나왔거든요. 네. 나온 이유가 저 개파 정치하는 저것들, 네? 저 패거리 정치하는 저것들 내가
한번 심판하겠다. 뒤집어 진짜 좋겠다. 좀 말하면 심판하고 싶어. 저 나도 세력을 만들어. 난 세력이 없으니까. 예. 난 서울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세력을 만들어서 좀 해보고 싶었는데 예. 내가 지금 4선까지 하는 동안 지금은 멈췄지만 예. 아직 못했거든요. 예. 원내대표 한번 해야 돼. 예. 이제 앞으로는 원내대표 하기는 어렵잖아요. 4선인데 그럼 5선이니까. 예. 이제 그 기회는 없겠지만 또 새로운 기회가 온다면 예. 그렇게 해보고 싶고요. 예. 지금 우리 당에서 추진하는 정책 하나 있어요. 어떤 내가 건가요? 발의한 법안이 있어요. 예. 국회도 문호동 무임금 어. 그 법안 난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문호동 무임금. 예. 그래서 평소에 일하는 거지. 예. 선거도 평소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거 때는 그냥 점검하는 거고. 그러니까 평소에 일하면 월급 주지 말아야죠. 네. 그리고 몰아서 하는 거. 예. 그거는 저 퀄리티가 떨어지잖아요. 그거 그냥 대충 하잖아요. 네. 그냥 평소에 일 안 하면 그러니까 일 안 하고 싸우고 싶으면 계속 월급 받지 않고 싸우는 거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 거니까. 네. 그래서 문호동 무임금을 기업에다만 노조한테만 요구하지 말고 국회부터는 하자. 실천하자. 그래서 저는 법안을 내 있는 게 네, 있고요. 예. 우리 당이 아마 정책으로 그걸 한다고 아마 이재명 대표가? 아니 얼마 전에 아마 네, 정책인가 발표했어요. 발표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법을 한번 국회도 문호동 예. 무임금이다. 국회도 문호동 무임으로 일 안 하면 예. 평소에 일 안 하면 월급 없다. 예, 네, 이제 세비 급여 없다. 세부자 깎아버리는 거죠. 깎아버리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네. 시멘트 등급제, 시멘트 폐기물 넣고 발암물질 넣고 막 만들거든요. 네. 그런 거는 도로 만들 때나 만들고 예. 집 질 때는 예. 우리 아토피도 걸리고 예. 암도 걸리는 예. 이 저 폐기물 예. 발암물질 집어넣는 이 쓰레기 예. 이제 시멘트 등급제라고 그러거든요. 기본적인 시멘트 등급법 그것도 발의해놨는데 네. 지금 막 법사위에 가 있을 거예요. 네. 그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명과 안전에 관한 예. 민생에 관한 법이니까 그 법 누가 법사위원장 좀 하던 사람이 하나 김도우 의원이 네, 계속 할지 하고 모르지만 있어요. 예. 그거 꼭 통과됐으면 좋겠고 네. 기본적인 겁니다. 예. 등급제에서 산자부가 예, 반대하기 예, 때문에 기본적인 수준의 그 쓰레기 산자부가 시멘트법 또 반대. 예, 예. 등급제법 그거 통과됐으면 좋겠고 네. 우선은 예. 저 문호동 국회에서 문호동 무임금 해서 예. 일하면서 싸우자. 일하면서 싸우자. 그럼 우리 간단한 얘기잖아요. 일하면서 싸우자. 네. 그게 정상이고. 그래서 일하면서 그러니까 안 먹으면 일 안 하면 먹지 말라는 게 성경에 나온 구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대로 예. 싸우면서 일하는 국회가 됐으면 돼서 좋겠다. 그래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위성정당 두 번 만드는 이 정치 이거는 지금 정치 지도자들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그거는 있을 수 없죠. 위성정당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가짜 정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당제가 될 수 있도록 승자 독식되지 않을 수도 있도록 난 그래서 내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난 국회의원을 안 하더라도 난 그렇게 그건 한번 올인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야지. 그렇지 정치가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뀌죠.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예? 말씀 주시죠. 그래서 지금은 선수만 들리는 국회의원이라면 네. 나도 네 번까지 한 동안 왜 못했어 그러면 할 말 없지만 노력을 했는데 못했는데 네. 다시 하여튼 그런 기회가 앞으로 어떤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네. 그런 목소리를 내고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절절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이제 언론인 출신이니까 그것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뭐 KBS 박민 사장이 오고 나서 네. 더 라이브라는 프로그램 아주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이 하루아침에 종영이 됐고요. 네. KBS 9시 뉴스 앵커는 인사조차 못하고 떠나야 됐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YTN 같은 경우에는 유진이라는 그룹이 들어오면서 사장과 라디오 상무가 바뀌면서 갑자기 잘 일하던 박지훈 변호사 앵커가 교체가 되고요. MB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방심이라든가 선방이라든가 계속 동원해서 이른바 입틀막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제 노조했던 선배들은 정말 잘 싸우셨는데 최근은 그렇게 또 뭐 사내에서는 열심히 나름대로 방식으로 싸우고 있지만 이렇게 바깥으로 외화되는 것은 그렇게 큰 소동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 그리고 또 지금 언론 현업 종사자들이 이른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현실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방위도 오래 하셨죠. 예. 그럼요. 예. 그 언론을 지금은 과방이고. 언론을 제4부라 그러잖아요, 권력에. 근데 그럴 만큼 그거를 그냥 일반 우리가 기자는 셀러리맨도 아닌 거고 그리고 그거를 언론사를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그냥 하나의 그냥 언론사를 보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 휘두르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지금 언론 구조인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정치권이 같이 싸워주는 게 필요한 일이고요. 우선적으로는 제일 먼저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저도 언론에 했지만 난 거기 노조 네.
이제 목숨 걸고는 아니지만 자리 걸고는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자리 걸고. 자기 자리는 걸고 그래서 네. 싸워야지. 예. 그럼 언론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싸워주지도 않으면 네. 미래가 없는 거죠. 언론의 미래가 다른 언론으로 갈 수 있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네. 내부적으로도 언론이 노조가 싸워주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정치권이 언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건 뭐 민생도 아니잖아,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잖아. 뭐 국민들이 관심 있겠어? 천만에죠. 그렇지 않죠. 네. 그런데 황상무 지금 수석 네. 예, 막말로 해서 사회적인 파장이 컸는지 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마치 저는 그냥 한낱 그냥 기업으로 보는 그리고 거기를 그냥 하나 셀러리먼으로 보는 지금 윤석열 정권이라 그런다면 저는 이거는 난 싸워야 된다, 맞서야 된다. 그리고 특히 그 노조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응? 목숨까지 내도 자리 걸고 싸워야 된다. 난 그렇게 싸워줘야죠. 예. 우리는 그 들고 자리 사장 앉아 있는 거 자리 그 사장 앉은 자리까지 해갖고 들고 내려왔거든요. 사장을 계속 앉아 있으니까 사장을 그 자리를 들고 내려왔어요 밑으로. 노조가 예. 그리고 앉아 있는 사장을 그 예, 채로 고체로 이렇게 들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내려왔고 네. 그렇게 싸 그렇게 싸웠어요. 네. 네.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지킨 언론의 자유. 예? 예. 우리 그냥 진짜 고해성사가 인민재판하는 식으로 선배들도 그렇게 저 앞자리 노릇하는 선배에 대해서는 네. 우리 인민재판식으로 저걸 했어요. 시시비비를 가렸어요. 네. 기자총회 때. 예, 기자총회 때. 예. 예, 뭐, 당신 그동안 쓴 글이 예. 보고 이렇게 권력에 아첨하고 예. 어떻게 3사의 청와대 기사가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냐? 어떻게 예. 인터뷰면 다르고 예. 어떻게 이런 기사 이런 기사가 거기서 가능한. 그냥 거기서 써준 거지. 예. 토시만 틀려 토시만. 예. 예? 이런 게 이게 무슨 기사냐. 이게 무슨 뭐 기사냐 이게 예. 이게 무슨 언론이냐. 예. 그래서 우린 당시의 선배들은 그런 비판을 면전에서 들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가끔 얼굴 붉게 가만히 있어요. 예. 뭐 육두 문자도 쓰면서 사장한테 우리 육두 문자 쓰고 그 네. 사장한테 예. 겁 없이 달래드렸거든요. 왜? 그건 버릇 없고 예의 없는 짓이지만 그건 부당한 거에 대한 그 우리 분노기 때문에 예. 대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받아들였던 거지. 그 만약에 그런 대의가 없는 문제라면 정의가 없는 문제라면 그분이 싸가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예. 저거 할 거 매도할 예,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랬는데 적어도 지금의 언론 상황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다 지금은 그냥 소시민적인 네. 그냥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셀러리만처럼 그러니까 적어도 소명 있는 직업이잖아요. 기자. 자,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예. 뭐 예술하는 사람이 부자기 때문에 멋있고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 예? 그거는 급여는 적더라도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하잖아요. 우리 감성.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기자는 정치인은 소명을 갖고 근데 내가 하다가 지금 멈췄기 때문에 참 뭐 더 할 말은 없지만 예. 앞으로 멈췄다 다시 설 수 있다면 예. 전에보다 예. 같은 편이라도 예. 눈치 보지 않고 예. 더 싸워야 된다. 같은 편끼리 더 싸우는 게 난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대방 편과 싸우는 것보다 네. 같은 편끼리 그냥 봐주잖아요. 예. 그거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정권이 망하는 거죠. 그렇죠 바뀌고 네. 이러는 거여서 알겠습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김백 YTN 신임 사장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내용인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십 건 보도했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박민 사장도 대국민 사과를 했었거든요. 비슷한 맥락으로. 어떻게 말로만요. 네? 그 진정성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행동으로 봐서 저건 진정성이 아니고 그냥 입으로 하는 이제 일순간의 미봉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행동으로 이제 보여줘야죠. 그렇게요. 그래서 지금 적어도 지금 MBC는 적어도 그런 노력은 하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그렇죠. MBC는 사실, 적어도. 예, 그래서 MBC가 지금 최후의 예. 보루예요. 예, 공영방송.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무슨 저 방통이 이제 전문 분야잖아요. 방통에 네. 무슨 검사시키고 네. 이런 정도면 뭐 그러니까 아무나 대통령 해도 된다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참 뭐 걱정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모두 해도 된다 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전문 분야라는 게 있는 건데. 예. 예?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 일단 뭐 정치하다가 이제 제가 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험한 일에 걸려들어서 어떤 저를 아끼고 지지했고 사랑했던 사람들한테 너무 상처를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금 죄송한 거고요. 그래서 명예 회복을 위해서 일단은 최선의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고두고 우리 민주당 그리고 마포 지키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이든 간에 네. 그게 자리가 크건 작건 그런 자리에 상관없이 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어쨌든 소명 있는 직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냥 내 안위만 생각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니까 네. 하여튼 크건 작건 그런 역할이 온다면 그렇게 계속 하고 싶고 이제 정치가 끝났으니까 이제 끝이다. 그렇게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뒷모습이 멋있어야지 진짜 멋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뒷모습 멋있게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현장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